캐나다 보건 당국이 다음 주에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받지 못한다 밝혔습니다. 지난주 캐나다 보건 당국은 향후 4주 동안은 원래 받기로 예상했던 총 분량의 절반 정도만 받게 될 것 같다 발표했는데요. 새롭게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캐나다 화이자 백신 출하량은 1호로 줄어들고 다음 주에는 아예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왜 아예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니타 아난드 조달부 장관은 지난 주말 화이자 측과 전화회의 결과가 이렇게 되어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캐나다는 원래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41만 7천 회분을 받아야 했으나 17만 1,093회분만 받게 되었습니다. 화이자 백신 출하량이 감소한 이유는 유럽 생산시설 증설 공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저스틴 트리도 총리는 9월까지는 전 국민이 다 맞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백신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고, 캐나다 보건 당국 관계자 역시 화이자 백신 수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계획이 지연될 만큼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미국 미시간 쪽에 화이자 공장이 있다 라고 하며 생산량을 늘려 이웃인 저희를 도와주길 바란다 라고 공식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하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저스틴 트리도 총리는 캐나다 여행 규정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인들은 모든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월 19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해외 휴가는 너무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해외여행을 예약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빨리 취소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총리는 연방정부가 영국 및 브라질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형을 감시하고 있으며 아무런 예고 없이 새로운 제한을 실시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캐나다의 기존 여행 규칙에 추가될 수 있으며 현재 캐나다 모든 입국 항공 승객은 음성 판정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입국자가 2주간의 의무적인 격리를 하는 것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밴쿠버 캔비 브리지에서 비로 공중제비를 넘는 영상에 대해 경찰이 경고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밴쿠버 시내로 통하는 다리 위에 한 남성이 매달려 있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다리 아래로 뛰어내리며 공중제비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번 주 초에 업데이트되었지만 정확히 언제 촬영된 것인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밴쿠버 경찰은 이런 행동에 대해 아주 위험한 행동이며 범죄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은 카피캣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을 감수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바다를 지나가는 보트 통행을 방해하거나 해양교통 수면 위에 떠있는 잔해에 부딪히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위험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SNS 채널을 통해 보면 이런 위험한 영상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도 도시의 절벽뿐 아니라 노스 밴쿠버의 론스데일 퀘이에 있는 상징적인 Q 표지판에서 뛰어내리는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마스크를 안 쓴 채 헬스장 안에서 기침하는 신용을 한한 커플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과태료 460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밴쿠버 경찰은 해당 사건은 지난 16일 폴스크리그 지역에 있는 사설 헬스장에서 일어났다 라며 한 커플이 마스크도 안 쓴 채 헬스장으로 들어오더니 사람과 장비 등을 향해 기침을 했다는 헬스장 주인의 신고에 출동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그 커플은 헬스장 회원도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밴쿠버 경찰에 따르면 커플은 60세 남성과 25세 여성으로 경찰에게 헬스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봐서 기침하는 척을 했다 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커플을 헬스장 밖으로 나가달라고 명령하기 전에 각각 230불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이러한 장난이나 신용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모두가 힘든 시기에 서로를 배려해 주어야 잘 이겨낼 수 있다. 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이런 행동은 가차없이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주의 스테이 앳 홈 오더가 내려진 가운데 주민들은 점점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계속해서 모임 규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토론토 소방서장 매슈페는 토론토 경찰이 1월 16일과 17일 모임 규칙을 위반한 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게이밍 하우스와 개인 주택에서의 모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매점, 미용실, 네일살롱 등 레오프닝 온타리오 액트를 위반한 업주에게 12건의 티켓과 10건의 경고장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나이아가라 공원 경찰은 토론토 해밀턴, 피터버그,
브램튼 지역에서 여행 온 사람들에게 4장의 티켓과 3장의 경고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의 렌트 시장은 코로나19 전염병이 장기화되고 사람들이 토론토를 떠나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어떤 것 이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1981년부터 GTA의 콘도와 임대아파트 시장을 추적 분석해온 어반티오는 2020년 4분기 임대시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월요일 토론토시의 평균 공실률이 놀랄 만큼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토론토시는 작년 이맘때에 1.1%에 불과했던 새 임대아파트들의 공실률이 5.7%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몇 년 동안 2% 미만으로 꾸준하게 유지되어 온 캐나다 주요 도시들뿐만 아니라 어느 도시에서든 높은 공실률입니다. 어번네이션에 따르면 최근 조사된 임대 공실률은 1971년 토론토의 과거 CMHC 조사 데이터를 조사했을 때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과합니다. 높은 공실률은 GTA의 콘도와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낮은 공실률과 높은 임대료 가격 사이에 역사적 연관성은 어반네이션의 최근 통계에서도 뚜렷이 드러납니다. 토론토의 임대료는 증가하는 공실들과 함께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토론토시는 2020년 4분기 중 주택의 평균 임대료가 전년 동기 대비 10.0% 감소한 2,337달러를 기록했으며 평방 피트당 평균 임대료는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한 3.49ps를 기록했다. 고 회사 측은 지적합니다. 콘도 임대료의 경우 가격이 더 떨어져 작년 동기 대비 약 14.1%가 하락한 2,076달러에 그쳤습니다. 도시 외곽에 있는 GTA의 일부 지역은 비슷한 경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GTA는 공실률이 0.8% 상승해 지난달 2.0%에 달했습니다. 토론토 외곽의 GTA 지역의 주택의 임대료도 2.2% 감소한 월 평균 2,139달러에 달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 완공된 전형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가진 새 건물을 제외하면 GTA의 평균 임대료가 전년 대비 8.9% 감소, 평방피트당 5.7% 감소했다. 고도 발표했습니다. 임대 수요의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수십 년 동안 보아온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총 18개의 신규 전용 임대 아파트가 2021년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1993년 이후 가장 많은 4,977대가 새로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포스트는 온타리오주 미시사가의 빅시 로드 지점에서 121명의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확인했습니다. 캐나다 포스트는 성명을 통해 공중보건부는 캐나다 포스트가 현재 운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직원들은 모두 현장을 떠나 자가격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포스트 대변인은 팬데믹의 발생 이래 직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보건당국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번 검사는 필 지역 보건소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며 미시사가의 게이트웨이 이스트 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포스트는 1월 19일부터 직원들에게 현장 코로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